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몸속 수십 쪽의 혈액세포, 그 최초의 시작은 과연 어디였는가 하는 질문이죠. 오랫동안 과학계의 정설은 꽤 명확했습니다. 태아를 만드는 핵심 조직, 그러니까 상배엽에서 뻗어나온 원시선이라는 구조가 혈액의 기원이다. 거의 모든 교과서에 그렇게 쓰여 있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 한 연구가 이 오랜 용의자에게 강력한 알리바이를 제시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용의자를 지목했습니다. 태아의 본체가 아니라 태아를 돕는 지원 조직을 만든다고 알려졌던 배반엽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게 세포 분열의 역사를 추적하는 유전체 분석 기술을 통해 얻어낸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의 핵심 논점입니다. 이 새로운 유전적 지문 증거는 과연 수십 년간의 정설을 뒤엎을 만큼 결정적인, 스모킹건일까요? 아니면 획기적이긴 하지만 아직은 성급한 해석의 결과물일까요? 저는 이 연구의 계통 발생학적 분석이 인간의 첫 혈액세포가 배반엽에서 유래했다는 우리 발생학의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려야 할 만큼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 기술의 혁신성은 물론 인정하지만 데이터 해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원시선 기원설이라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을 단 하나의 연구로 폐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먼저 이 연구가 어떻게 과거를 들여다봤는지부터 이야기해보죠.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아주 기발합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DNA의 아주 작은 오타, 그러니까 체세포 돌연변이가 무작위로 생기는데요. 이게 후손 세포들에게 그대로 유전된다는 겁니다. 마치 한 가문에서만 내려오는 어떤 희귀한 특징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 돌연변이를 일종의 유전적 바코드처럼 사용해서 어떤 세포가 어떤 세포에서 갈라져 나왔는지 역추적하는 이른바 가계도를 그리는 방식이죠. 기술적으로 정말 대단한 성취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연구팀은 이 가계도를 혈액세포뿐만 아니라 태반, 소화관, 피부 같은 태아의 여러 조직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조직의 가계도를 서로 맞춰본 거죠.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발견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아의 본체, 즉 피부나 장기를 만드는 세포들의 계통과 혈액세포의 계통을 비교해보니 혈액세포 쪽이 훨씬 더 일찍 공동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겁니다. 훨씬 더 일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배아 발생의 가장 극적인 이벤트인 낭배 형성, 그러니까 세 개의 기본 세포층,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혈액으로 갈 운명의 세포들이 독립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기존의 원시선 기원설로는 설명이 안 되죠. 원시선은 낭배 형성 과정에서 생기는 구조니까요. 이 조기분기라는 시간적 증거야말로 혈액의 기원이 원시선보다 더 이전 단계인 배반엽이라는 가설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한 도시의 모든 가문의 족보를 조사했더니 가장 큰 가문이 도시 설립 이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체세포 돌연변이를 이용한 계통 추적 기법이 인간 발생을 전례 없는 해상도로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점,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 기술 자체는 정말 경이롭죠.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답고 복잡한 가계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시선 기원설은 그냥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수십 년간 쥐를 포함한 수많은 동물 모델에서 축적된 방대한 조직학적 관찰과 또 분자생물학적 실험 데이터에 기반을 둔 아주 견고한 이론입니다. 물론 인간과 쥐의 발생 과정이 다르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종간 차이는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이렇게 확고한 모델을 뒤집으려면 새로운 증거는 그만큼 더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이겁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결국 분기 시점이라는 계산값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이 계산은 현재 살아남은 세포들을 통해서만 과거를 추측하는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초기 발생 과정은 전쟁터와 같거든요. 어떤 세포 계통은 폭발적으로 증식하고 어떤 계통은 대규모로 사라지죠. 이런 복잡한 변수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가계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즉 생존자 편향이 얼마나 작용했을지 완벽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몇 군데서 채취한 제한된 조직 샘플이 과연 각 배엽 전체를 완벽하게 대표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재적 한계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논의의 핵심이죠. 제시된 증거가 얼마나 강력한가. 저는 이게 단순한 추론을 넘어선다고 봅니다. 연구의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 그림 3D나 3E 같은 경우 조직 간의 돌연변이 패턴 유사성을 분석해 놓았는데
배아 바깥쪽 조직들, 그러니까 태반이나 원시 혈액은 낭배 형성 이후에 생기는 조직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룹으로 묶입니다. 명확하게 구별되는 거죠. 그룹으로 묶인다는 걸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드시 더 이른 기원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른 요인, 예를 들어 초기 분열 속도나 환경의 차이가 그런 패턴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시간적 차이가 핵심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요, 수정 후 네 번째 세포 분열이 일어날 즈음이면 이미 배아 바깥 중배엽으로 갈 운명의 세포 중 25%에서 50%가 다른 배아 계통에서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점에 낭배 형성 이후에 만들어질 조직 계통은 고작 10%만 분리되거든요. 이 명백한 시간적 격차야말로 배반엽 기원설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뚜렷한 차이죠. 그 데이터가 굉장히 흥미롭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게 유일한 해석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생존자 편향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죠. 만약 초기 배아 단계에서 특정 배반엽 유래세포 계통이 다른 계통에 비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식했고 다른 많은 초기 계통들이 소멸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 살아남은 소수의 후손들이 마치 더 일찍 분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정도의 폭발적 증식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 가능성을 기각할 증거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연구가 단 2명의 태아로부터 얻은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연구진 스스로도 첫 두 세포의 혈액 기여도가 한 태아에서는 59대 1이라는 극심한 비대칭성을 보였다고 보고합니다. 이런 엄청난 무작위성과 개체 차이를 고려할 때 단 2사례에서 관찰된 패턴이 모든 인간 발생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라고 확신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한계라기보다는 인간 발생의 고유한 특성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전의 인간 조직학 연구들에서도 나낭낭의 혈액섬이 낭배 형성 이전에 나타나는 등 배반엽 기원설을 암시하는 관찰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쥐 모델에서 얻은 지식이 물론 중요하지만 인간과 쥐는 초기 발생, 특히 착상 전후 단계에서 해부학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이 연구는 최신 기술로 다른 어떤 종도 아닌 바로 인간의 발생을 직접 들여다본 결과입니다. 따라서 쥐 모델과의 차이점을 방법론적 불확실성으로 보기보다는 드디어 종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종 간 차이의 가능성은 저도 충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사용한 방법론 자체의 불확실성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연구진은 태반에서 CD34 양성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세포를 초기 혈액 줄기세포의 대리로 사용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완벽하진 않죠. 이건 마치 건설 현장에서 목수를 찾기 위해 망치를 든 사람만 찾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은 맞겠지만 망치를 빌려 쓰는 배관공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공구를 쓰는 목수를 놓칠 수도 있죠. 하지만 CD34는 현재로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표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전적 시계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연구진 스스로도 돌연변이 발생률이 배아 발생 첫 3세대 동안에는 매우 높다가 그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시계의 초침이 처음에는 미친 듯이 돌다가 갑자기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속도가 계속 변하는 시계를 가지고 두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한 시점을 계산하는 데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 분기라는 결론이 이 변덕스러운 시계의 착시 현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잠재적 한계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연구 결과가 갖는 함의는 정말 엄청납니다. 만약 배반엽 기원설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히 학술적 논쟁을 넘어 인간 발생학 교과서의 첫 장을 다시 써야 할 정도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배반엽이 단순히 태아를 지지하는 배아 바깥 조직만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첫 혈액 시스템의 기원이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선천성 혈액 질환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완전히 새로운 관점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관에서 혈액줄기세포를 만들 때 지금까지는 상배엽 단계를 거치는 경로에만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배반엽 단계를 모사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해서 효율을 높이거나 더 원시적인 형태의 혈액세포를 만들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잠재적 중요성 때문에 우리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한 과학적 검증을 요구해야 하는 겁니다. 과학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연구는 논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 주장이 학계의 정설로 굳어지려면 몇 가지 필수적인 과정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첫째, 말씀드렸듯 다른 독립적인 연구팀에 의한 재현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2개 개체가 아니라 더 많은 샘플을 가지고 검증해야죠. 동의합니다. 재현은 과학의 기본이죠. 그리고 둘째, 오늘 우리가 논의한 개통 추적 방법 외에 다른 실험 기법을 통한 교차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시험관에서 배양하면서 배반엽 세포에 표식을 한 뒤 이 세포가 정말로 혈액세포로 분화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보강 증거가 없다면 이 개통 분석은 여전히 하나의 강력한 가설로 남을 뿐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그 위대한 여정에 기념비적인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는 체세포 돌연변이 추적이라는 혁신적인 도구가 인간 혈액의 기원이라는 오랜 질문에 어떻게 새로운 빛을 비추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제시된 개통 발생학적 데이터는 원시 혈액과 배아외 중매엽이 기존의 통념보다 훨씬 이른 시점, 즉 낭배 형성 이전의 배반엽에서 분기했다는 매우 설득력 있는 그림을 제공합니다. 이는 인간 발생의 근본적인 지도를 수정하고 관련 의학 분야에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지적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과학적 사실이 단 하나의 연구로 확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소수 샘플의 한계, 생존자 편향에 따른 데이터 해석의 복잡성, 그리고 그 변덕스러운 유전적 시계의 문제 등은 섣부른 결론을 경계하게 만듭니다. 이 연구는 논쟁의 종결이 아닌 인간 생명의 기원이라는 심오한 질문을 향한 새로운 탐구의 장을 열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하나의 놀라운 과학적 자료를 두고도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리다를 떠나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주제를 더 깊이 그리고 다각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이 자료는 초기 배아의 돌연변이율이 왜 그렇게 급격히 변하는지, 첫 세포 분열의 비대칭성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 앞으로 탐구할 가치가 있는 더 많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과학적 탐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